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미리 한번 예고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보스 포럼에 와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공식 일정은 대체로 목요일 날까지 하고, 금요일은 페어월하는 그런 이벤트 몇 개를 하고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글로벌리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제 제가 직접 라이브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셨고, 요즘은 대세가 젠슨 황이잖아요. 또 컨퍼런스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한국 기업인을 제가 정말 귀하게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이곳 다보스에서 만나게 돼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아주 어렵게 인터뷰 성사가 됐습니다. 같이 인사를 좀 나눌까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모시죠. 회장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였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다보스에서 매년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올해는 특별히 주제라고 할 만한 게 대화의 정신이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세션에 들어가 보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통하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 이 체인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회장님 다루시는 이 원재료 또 이 소재 이런 것들이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포럼에 참석하셨는지요? 네, 저도 사실 그 다보스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대화가 주제라고 한다면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대화가 주제가 없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당연히 대화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로서 회사로서 또 개개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큰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시는 말씀들 그 연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소재라는 게 또 광물을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 이런 것들이라는 게 전에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돈 있으면 뭐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 안에서 또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걸 정말 돈이 있어도 확보하기 힘든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장되고 그게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인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세션에도 참석하시고 또 컨퍼런스에 또 발표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주제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코비드 사태가 나면서 세계 무역이 흔들리는 단계를 다들 겪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본 겪어보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이라는 게 또 다시 벌어지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가 높아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 30년 동안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격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걸 합의될 수 있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면 비싸게 주면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흔한 거는 싸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아주 평이한 수준의 관세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이제 구할 걸 구하고 또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영위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2024년
후반을 계기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그 민감한 그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저희도 많이 겪었고 느꼈고 또 이제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24년 말만 해도 중국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안티모니를 비롯한 네. 한 4-5가지 정도의 이제 희귀금속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관세 전쟁이 그야말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24년 말만 해서도,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예. 들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4월 2일 날 그 소위 말하는 리버레이션 데이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먹고, 그리고 중국이 그에 대응해서 이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 그 하면서부터 그때도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분저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딱 그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거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경제적인 논리가 한 80-90% 정도에만 뺐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어떤 이제 정부분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그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 전투기가 뜰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 경제 논리에서 이제 안보의 논리로 이제 광물과 또 원재료와 이런 소재를 봐야 되는 국면이 2024년 4월 1일 전과 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그 이슈는 4월 1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라던가 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통하는 주제인데 이번에 고려연이 미국의 대규모 재련소를 짓는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련소 프로젝트에 국방부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전쟁부로. 네. 전쟁부가 자본을 댔다. 이 보도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고려와연과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큰 변화,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든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사실 2-3년 전에 뭐 다보스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오면 예. 저희 같이 이제 재련업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정말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끼리끼리만 돌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금속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리고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게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한 관심도가 그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에 7.4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종합 비철 재련소를 짓기로 한 결정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맞아 떨어져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아시다시피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거는 어떤 과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매년 미국 정부의 에이전시 중에 하나인 US Geological Survey라는 에이전시가 그렇군요. 업데이트를 이게 미국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미네랄들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 리스트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조금 넘는 미네랄이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51년 전부터 아연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연도 하고 동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을 수출하는 거를 어찌 보면은 저희의 전문 기술로 지금 육성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커왔는데 그건 어떤 뭐 지정학적인 뭐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때마다 사업적으로 맞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투자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고려아연의 위치를 이제 바라볼 때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하는 금속이 20가지가 넘고요. 아, 그렇군요. 고려하는 아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려아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이름이고 저희 이제 그 창립자들께서 다 그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아연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그 혼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영어로 코리아지 인클루드.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에 그 20가지 중에서 한 13가지 정도가 크리티컬 미네랄이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테네시에다가 그 제너소를 짓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는 13가지의 메탈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아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연, 연, 동을 다 하고 거기에 따른 부산물인 게르마늄과 갈리움과 인디엄과 그런 것들이 다 크리티컬 미네랄. 그런 것이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대부분이 크리티컬 미네랄. 네. 금은도 거기에 포함되겠고요. 금은 크리티컬 미네랄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원래부터 하는 회사였고 또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에 짓는 거에 대해서 거론이 되자마자 미국의 관심도는 상당히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물론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한 문제가 뭐 60 어떻게 보면 몇 가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일해서 11가지 정도는 거의 반영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함을 이제 점점점 느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전에 이제 MP Materials라는 히토류 그 광산 회사도 비슷한 형태의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한테도 투자를 하달 말고 이렇게 했다고 전 들었는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주니어 마이너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어딘가에서 광산을 개발하겠다. 지금 이제 펀딩을 해주시면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다른 종류는 약간 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거를 써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쪽으로 굳이 나누자면 그쪽 인더스트리의 스타트업 같은 그렇죠. 벤처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1년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광산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51년 동안 중국과 아주 직접적인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나 어떤 그 기술력인 면에서 중국과 경쟁에도 절대로 지지 않는 수준의 회사고 그리고 그것이 10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다라는 103분기. 예, 제가 알기로는 103분기보다 더 오래인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리코딩을 하기 시작한 게 103분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든지 온산제련소를 방문하면 되면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미국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비교적 로우 리스크를 이제 우리 고려안이라는 회사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전쟁부가 들어왔다는 건 그게 굉장히 강조된 결정일 거고요. 그리고 고려안이 사실 뭐 말이 103분기, 104분기인지 이게 창립 이래로 그냥 계속 흑자를 나는 그런 굉장히 큰 레가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이 테네시 프로젝트를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제조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진출합니다. 근데 공통되이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게 과연 정밀한 그 공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사실 제조업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재련업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공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인력을 수급하고 또 미국 사람들로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저도 뭐 사실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게 예. 그게 뭐 미국이 됐건 뭐 호주가 됐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끼리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를 때가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일이고 절대로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확신한 이제 팩트 중에 하나인 거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보다 두세 배가 더 그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거나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프로젝트였고요. 저희가 그리고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1999년 말에 조업을 시작한 호주의 선메탈스 리파이너리가 있어서 거의 뭐 30년 동안 이제 그 공장을 돌려봤고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좀 이거는 더 신중해야 된다,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고민을 하던 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발표하게 된 프로젝트 크루시블이라고 저희 되는데 이 테네시 공장 프로젝트는 모든 게 약간 한순간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딱 거기에 트리거링이 되면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거가 이제 두 가지가 그렇게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2024년 말, 2025년 초부터라도 우리가 미국에다가 뭔가를 하면 그리고 그게 어떤 미국의 안보나 미국의 이제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면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을 수가 있겠다. 네. 근데 뭐 지원만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를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는 도중에 사실 온산에 뭐 니켈 공장을 아니면 니켈 리사이클링 공장을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8월쯤에 저희 기술자들이 제가 출장하고 있는 도중에 저한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해주신 아이디어가 바로 이 아이디어거든요. 다른 어떤 니켈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아예 온산 재련소 20가지의 아연 그 메탈을 만드는 온산 재련소의 반 사이즈 정도 되는 버전을 그 대신에 그걸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최첨단 기술로 그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지으면은 설사 투자비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전비적인 측면에서 이걸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었고요. 제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원래 생각하던 거는 좀 약간 굉장히 다른 일이고 오히려 굉장히 더 큰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투자비도 더 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되는 아이디어들은 보면은 이제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시피 이게 보면 볼수록 예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진짜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 온산 재련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51년 동안 5만 톤 아연 생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20만 톤에 달하는 각종 20가지의 메탈을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재련소가 됐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나 이제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조금씩 커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온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연제련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연제련을 하기 위해서는 배소라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황산 공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해 공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온산에서는 65만 톤 정도의 아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배소 공장이 4개가 있고 황산 공장도 4개가 있고 그리고 제어회 공장도 한 20년 전에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 5년 전에 지은 것까지 해가지고 한 네 개의 전해 공장이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51년 동안 차근차근 된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집약을 해서 예. 아예 깨끗한 백지에다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마스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짓는 이 테네시의 공장이 아연 30만 톤, 연 20만 톤, 동 한 5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온산에 딱 반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공장은 하나 필요하고요. 황산 공장도 하나 필요하고 전해 공장도 하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장이 4개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 공장을 정비하고 그 공장을 관리하기 위한 수선비라든가 100m짜리 파이프라인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10m짜리 파이프를 그 수선하는 10배가 비용의 아니죠. 10배입니다. 10배 더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처음에는 미국은 비싼 곳이야, 미국은 힘든 곳이야 해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여서 그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인력에 대한 그 걱정을 말씀해 주는데 저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고요. 예, 가끔씩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딘가에다 공장을 졌는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 이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교육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이 아연은 무엇인가 하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을 데려놓고 우리도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네시라는 곳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테네시는 클락스빌 테네시라는 곳인데 약 50년 동안 거기서 광산도 있고 아연 제론소가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좋은 아연 제론소는 아닙니다. 완전히 옛날 아연 제론소고 옛날 장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좋은 광산의 광석을 위해서 만든 제론소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돈을 벌기 어려운 제론소인데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도 350명 정도의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임철면소에서.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계획은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50년 된 공장 바로 옆에다가 새 공장을 짓고 건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원래 있던 공장을 계속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 공장에 가서 바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3년 기간 동안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이제 새로운 공장이 마련되면은 여기는 이제 설거하고 이제 새로운 공장으로 와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짓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돌리는 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마을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 동네는 이런 공장이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던 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이제 미국에 그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그 제조업 사이트를 한두 군데 가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온산에 굉장히 숙련된 한국 근로자들이 초기에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초기에 어떤 오류를 줄이고 또 정상적인 궤도에 빨리 진입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도 당연히 하고 계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 그 인쇄 발령을 해서 네. 건설 기간 동안을 위한 거지만은 약 70명의 저희 인원들이 예. 이 여러 가지 공장을 디자인하고 이제 뭐 공사 준비를 하고 하는 거에 네. 투입이 되는 거를 다 그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차 필요한 대로 뭐 여기 와서 좀 일정 기간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 순환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셨던데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이 자원 순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시고 그 플랜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죠. 저희는 솔직히 몇십 년 전부터 네. 이제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의 관점은 뭐 그때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게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뭐 아연이든 연이든 동이든 이런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그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레이더들이랑 이거를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 뭐 편식을 할 수가 없었죠. 편식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는 편식을 안 하고 다른 재련소들이 싫어하는 원료들을 저희가 먹었을 때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 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아연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싫어하는 건데 그 처리하기 어려운 불순물들이 상당 부분 유가금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두 번 받는 거죠. 원료를 더 싸게 사고 그거를 또 바이 프로덕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산제너지가 발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가지의 이제 메탈을 만드는 회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인데, 네. 동은 2024년에 저희가 한 3만 톤 정도 생산을 했었고, 2025년에는 3만 4천 톤 정도 생산하고, 이제 올해에 한 번의 증설이 있어서 5만 5천 톤을 생산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양은 그렇게 큰 양들이 아닙니다. 동재련소로 봤었을 때는. 근데 저희가 약간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동은 100% 재활용 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광산에서 사오지 않는 동이죠. 광석을 사오지 않죠. 그게 어떤 환경적인 의무감이 있어서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동을 광산에서 사올 때 저희가 내야 되는 금액과 어떻게 보면은 전자 스크랩에서 포함된 동을 저희가 사올 때 거의 내야 되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싼 경제적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산물도 많고 그 부산물은 금, 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동을 지금은 그때 기준으로 한 3만 톤 정도밖에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2028년 9년까지 꾸준하게 해서 15만 톤 정도를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동재련을 함으로써 나오는 그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지금 실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료 수급. 네. 원료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큰 광산에 가서 한꺼번에 몇십만 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물상에서 요즘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리퍼비시하고 서버들을 교체할 때 하나하나씩 그걸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2,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요. 이제 미국 프로젝트가 이제 조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미국 프로젝트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네트워크, 페달 포인트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네. 큰 좀 이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어떻게 보면 큰 화두 중에 하나도 글로벌 워밍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련도 사실은 친환경 그리고 리사이클링하는 이 생태계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네. 그것도 미국에서 또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큰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대체로 다 투자자들이니까 최근에 고려아연 주가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셨더군요. 그 이른바 품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것, 그러니까 큰 투자를 국외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면 뭐 투자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거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업의 주체로서 그런 포부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외길입니다. 네. 뭐 이거가 잘못되면 플랜 B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저희 경영진끼리도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공이 될 때까지 3, 4년의 기간 동안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 네. 라고 그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산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에도 그렇고 또 호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under budget, in time 딜리버리를 한 그 성과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려운 일인 거를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야말로 뭐 그 사이에 고려아연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또 투자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한민국과 원산 제너소 관련 투자만 해도 앞으로 뭐 2, 3년의 기간 동안 한 1.5조 정도가 되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투자들이 다 또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겠지만 이 그 미국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따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보시면은 완전히 고려아연의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퀀텀 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온산 재련소의 수익률이 사실 세계 중국을 비롯해서 어느 재련소의 수익률과 비교해서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거를 거의 넘어서는 수준의 수익률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판단을 할 때의 가정이 지금의 메탈 값들, 그러니까 금속가의 가격들 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2029년에부터 단계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거고 2030년이면은 풀 조업을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되면은 고려아연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점프를 하게 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오늘 물론 장중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에 우리 최윤범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00포인트에 여러 가지 이제 공헌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쩌면 이번 정부가 굉장히 과감하게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주주가치의 제고, 가버넌스의 혁신 뭐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요. 우리 고려아연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우리 주주들에게 어떤 정책,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적대적 M&A라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네. 살았는데, 물론 괴로운 일이었고 저희한테는 고난으로 다가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를 비롯한 지금 현재 고려아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현 경영진들이 고려아연의 주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좋아지는 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가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많은 또 해석도 주시고 또 상대방도 다른 해석을 주기 때문에 이번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은 이 미국 프로젝트가 우리 투자자들이 보기에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딜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로젝트는 물론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길에 들어서는 정도의 투자이긴 하지만은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투자다. 그리고 고려아연을 생각하고 고려아연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약간 대한민국의 산업까지 좀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앞으로 또 이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릴 때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 워낙 정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출사표를 던지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어떤 장수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50년 넘는 고려아연의 기업 역사에 어떻게 보면 챕터 2를 이제 쓰려고 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정말 우연히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저의 소회는, 투자가 없는 기업은 미래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전한 길에 투자를 해서 안전한 소득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고려아연 주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를 드리면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